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에게 당하는 대표적인 사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무지와 공포에 휩싸여 있으면 진정을 시켜주고 팩트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데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포가 주 원인이 돼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사무실 앞에서 어떤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성인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아청물인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봄날 아침에 남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야동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상큼했어요. 야동이 한 50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좀 넘게 확인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화를 벌컥 내게 되더라고요. 원래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확인한 50개의 동영상은 모두 일반 야동이었고요. 아청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연이은 N번방 보도로 자신이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어떻게 사기를 칠까요? 바로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N번방 수사 추이를 살펴보면서 그때그때 당신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진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저를 찾아오신 분과 동일한 사례에서 이분은 무려 1,100만 원짜리 자문계약을 맺으셨어요. 얼마 안 되죠? 3월 25일에 맺은 계약입니다. 특약을 보면 2년간 자문계약을 체결했고요.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일은 없겠죠. 이분은 자문계약 이렇게 체결하고 돈도 좀 입금하고 나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기당하셨습니다. 몸캠 피싱 당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상담하시거든요. 제가 하루에 많게는 7번이나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몸캠 피싱만. 몸캠 피싱 상담하다 보면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아는 형사가 있는데 인터넷 범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당신 동영상이 뜨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유포를 막아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죠. 말도 안 되죠. 이게 다 의뢰인의 공포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무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매매 기소유예죠. 초범은 99% 이상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이 기소유예에 대해서 최근 성매매의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저희 형사 전문 로펌의 노하우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990만 원까지 돈을 받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목격했어요. 다행히 돈을 다 내지는 않고 일부만 낸 상태에서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여기저기 상담을 더 해보시다가 저한테도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매매 기소유예는 당연히 나오는 거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그 변호사한테 가서 돈을 더 이상 줄 수는 없고 그냥 우편만 좀 당신네 펌에서 받아달라 라고 요청을 해라 라고 알려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알려준 대로 말을 해줬는데 그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수임료를 다 지급을 하면, 그러니까 990만 원을 다 지급을 하면 우편물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당신이 더 이상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사임서를 낼 것이고 우편물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싸가지죠. 결국 저희 사무실에 55만 원을 내고 법사이다 프라이빗을 신청하셨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이 나오는 가벼운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전치 2주 이내에 폭행 상해, 그 다음에 수십만 원 이내에 절도, 사기, 그 다음에 마약 복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실형, 즉 감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겠구나 라고 알게 되면 기분이 참 더럽죠. 이런 사기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을 여러 차례 받으시면 돼요. 여러 명의 변호사한테 한 4-5차례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차례 이상은 조금 오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당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성형외과 유령 의사를 아시죠? 유명 성형외과 원장에게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 수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알바 의사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호사 선임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로펌에 찾아가서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임을 했는데 막상 선임하고 입금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뜸해지죠. 조사 준비도 물론 전혀 안 하고요. 여기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조사 당일 경찰청이나 검찰청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내 편인지 경찰 편인지 헛갈리죠. 사기입니다. 이게 정상이 되려면 대표 변호사가 수임을 할 때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아무개 변호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의뢰인은 실제 사건 준비를 이 아무개 변호사와 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전혀 누가 사건을 처리하는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고 대표 변호사가 오겠지 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특약사항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씁쓸한 현실이죠. 무지와 공포로 인해서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